활짝 켜진 목소리 여긴 남기웅의 시간 하루를 다 털어내고 물 위에 몸을 띄우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풀어볼게 심야수영 깊은 얘기 물결처럼 흘러가는 고민들 천천히 같이 떠 있어줄게 여긴 남기웅의 수영장. 안녕하세요, 남기웅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5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다들 한 주는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최근 한 주 동안 계속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쵸? 때일은 더위라고 하는데 여름 같아서 조금 에어컨이 필요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약간 교훈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역시 모든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오늘 아침에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백할 게 있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제 칫솔을 변기에 빠뜨리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 저희 집 칫솔이 이제 칫솔 살균기가 있어서 거기 안에 넣어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양치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양치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양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선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분명히 넣어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저기 평소에 올려놓지도 않는데 하고 양치를 했어요. 어쨌든 사건은 그렇게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의심을 안 했냐고, 또 의심하고 사람이 평소에 없던 위치에 있었으면 의심을 했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뭐든 수영도 그렇고 이 영법이 맞나 또 의심을 하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의심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또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영을 하면서 계속 좀 생각을 하시는 계기를 가지도록 하고, 날이 너무 더워서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제 사직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사직 수영장은 이제 약간 도명태로 돼 있어서 이제 햇빛이 직방으로 이렇게 천장으로 내려오는 구조인데, 여름에 약간 찜통처럼 더워져요. 한여름에. 그러니까 락스 냄새도 락스 냄새인데 그렇게 큰 수영장이 더워져요. 그래도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업팀을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 두류 수영장은 부산의 그 수영장보다 천장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대구의 그 더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와, 여름에 훈련을 하는데 진짜 더웠어요. 물 온도가 거의 한 30도까지 가는데 왜 이 차가운 물 안 트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30도 되는데도 처음 들어갈 때 사실은 물이 좀 추울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따뜻해도. 근데 이제 아쿠아로빅이나 이런 걸 하는 이제 노인분들이 그래도 춥다고 뜨거운 물을 틀어달라고 밀원에 넣는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오후 2시쯤에 훈련을 했는데, 막 얼음을 퍼와서 머리에 올리고 2시간 넘게 훈련을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실험실에 금붕어가 됐던 느낌이죠. 근데 진짜 더웠어요. 그 환기나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외국의 수영장을 여름에 가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수영장들은
다 더웠다. 물론 여름이라서 덥지만 그런 환기랑 뭐 에어컨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큰 수영장이고 천장이 있으면 많이 덥다. 그래서 지하 수영장은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나마 괜찮아요. 물 온도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지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강 수영장도 곧 오픈한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 많은 수영장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갈 예정도 없습니다. 네. 이제 대회가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영 대회는 3월부터 쭉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마다 거진이 있는데 소년체전이 이번 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년체전 이번 주부터 있고 이제 소년체전을 뛰는 친구들은 약간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대회를 뛰겠죠. 이 더운 날씨에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수들이 즐겨 먹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선수들에게 해주는 뭐 보충제라든지 보통 한약이라고 하죠. 한약이라든지 음식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소울푸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스윙푸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 이제 스윙푸드는 피자입니다. 피자. 제가 피자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로 돌아가요. 중1 동기인가? 중2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저희 이 사직 수영장은 월요일 날 수영장이 쉬고 화수 목 금 토일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월요일 쉬는 주 6일 형태였어요. 근데 일요일마다 이제 훈련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마지막이었겠죠. 일요일마다 항상 자영 200m 기록을 쟀어요. 그 팀에서. 제가 종목을 바꾸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됐는데 거의 매주 쟀어요. 매주. 근데 제 기록이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한 2분 7초 땐가 2분 5초 땐가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기록을 줄일 때마다 그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피자를 사주셨어요. 근데 무슨 피자냐면 미스터 피자의 포테이토 피자였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걸 먹게 된 계기가 팀의 이제 한 살 위의 형이 그 피자가 엄청 맛있대요. 미스터 피자의 포테이토가 엄청 맛있는데 그걸 먹어봤냐 했는데 그래서 뭐 기록을 당기고 나서 엄마한테 그걸 먹고 싶다고 하니까 기록 줄일 때마다 사주신대요. 그래서 매주 기록을 줄였어요. 막 1초에서 거의 한 2분까지 줄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동계 기간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동계가 끝나겠죠. 동계가 한 4, 5주 길게는 뭐 8주까지 가지만 어쨌든 뭐 거의 겨울 한 달 동안은 기록을 계속 그렇게 줄였으니까 그때부터 소울푸드가 됐어요. 근데 피자만한 소울푸드를 찾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쓴다면 체육고등학교에서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코치님이 방에 혼자 있었는데 제가 뭐 하다가 코치님 방에 간 적이 있는데 뭐 생선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뱀고기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믿을 수 있나 안 믿을 수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조림 같은 거예요. 코다리 조림 같이 생겼는데 가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갈비뼈 같은 게. 근데 나중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뱀의 뼈가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뱀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걸 먹어서 잘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영양탕 이런 것도 먹어봤었는데 한대 대표팀 때 영양탕 이런 걸 먹었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는 안 먹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잘할 때 그걸 먹고 나면 이제 보통 소울푸드, 스윙푸드가 되는 것 같은데 피자만한 걸 계속 이게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고칼로리고 그리고 맛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일정한 맛을 유지를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프거나 뭐 그럴 때도 다
피자를 먹어요. 좋을 때도 피자를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윙푸드를 넘어서 소울푸드가 되는 거죠. 이 피자 자체가 사실은 지방이 많아서 뭐 소울푸드냐고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운동에 좋은 음식이냐고 하면 뭐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고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힘쓸 때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잘 맞아서 소화도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남들은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피자를 진짜 많이 먹을 때는 뭐 코스트코 피자 한 판은 당연히 먹고 뭐 이제 미스터 피자나 뭐 일반적인 피자 사이즈로는 한 판 반까지 먹어봤어요. 피자를 되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어쨌든 그런 스윙푸드가 있다. 이 음식 얘기를 하면 그 이제 대회 전에 보통 먹죠. 근데 배영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라도 친구인데 제가 언제 알았지? 최고체전 때인가? 이제 최고 대항전 때 알았는데 최고 선수들만 뛰는 그러니까 최고끼리들만 경쟁을 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런 대회에서 그 친구가 이제 단체전을 뛰는데 무슨 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매운 냄새지? 이게 음식 매운 냄새인데 했는데 땡초를 먹고 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도파민이 돌고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면서 땡초를 먹고 뛰는데 그 소집실에서 냄새가 수영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친구가 좀 몇 년 동안이었나? 뭐 한 1, 2년은 그걸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배영 선수가 아니길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집실에 가서 그 땀 냄새나 이런 락스 냄새가 아니라 땡초 냄새를 맡았으면 약간 심리전에 휘말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특이한 걸 먹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대표팀 때는 어떻게 음식이 나올까요? 대표팀 때는 항상 점심 때마다 이제 주말을 빼고는 점심 때마다 스테이크가 나와요. 뭐 새우살 스테이크도 나오고 립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좀 먹다 보면 새우살이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새우살만 다 집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크가 특식은 아니고 이제 매일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그것도 감사함을 잃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스테이크가 특식은 아니고 이제 국제 행사 전에 그러니까 국제 대회 전에 뭐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세계 선수권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종목이 뛰는 그런 공통적인 행사에서는 랍스터 같은 게 나와요. 저녁 식사로. 점심 때는 그대로 스테이크랑 뭐 되게 좋은 음식들이 나오고 저녁에는 랍스터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표팀 때의 그 이제 선수촌에서 주는 특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안 게임 때 먹어보고 상당히 감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준다고 이러면서 막 전복 들어있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지금 점심 식비가 꽤 올랐을 거예요. 선수촌 안에. 그게 외부인들이 오면 점심을 돈 주고 사 먹었어야 됐는데 지금 한 10년 전이죠. 11년, 12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점심 식대가 2만 원 중반대였으니까 지금은 한 4만 원 되지 않았을까요? 스테이크 나오는데 2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뷔페식으로 먹는 거였고 그런 좀 특별한 음식들이 나왔었다. 중국 얘기를 하니까 제가 중국 전지훈련을 갔을 때 그 침대 기차를 탔었어요. 어디 하얼빈을 지나서 어디 갈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조선족 그 가이드가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해줘야 되니까 코치님이 한 명 가셨고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다 같이 이제 코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코치님은 중국어를 할 줄 몰랐고 그렇게 가이드가 붙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이드가 좀 젊은 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얼빈 그 침대 기차에서 이제 코치님이랑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기웅이 쟤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잔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뭐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의 대화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하면서 약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중국의 정류장 그 기차에서 정류장을 지나고 있었고 다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에 가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호텔에서 해주는 그런 깔끔한 음식들을 먹었고, 그래서 뭐 탈이 없었어요. 근데 대표팀 때 고지대로 이제 전지훈련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아시안 게임 2014 아시안 게임 1년 전이니까 2013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갔는데 노로바이러스가 대표팀을 돌았던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이제 한국 음식을 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뷔페처럼 떠먹는 그냥 출장 뷔페식으로 음식을 먹었었는데, 그게 약간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방에 있는데 막 환실에 변기에 앉으면 위로 올라올 것 같고, 토를 하고 있으면 뒤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대에서 끙끙 앓고, 너무 그때는 이러다가 죽는 건가 싶은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막 공기도 안 좋으니까 막 뿌옇고,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나요. 막 숙소의 그 어두운 분위기와 구역질하고 복통은 엄청 올라오고, 예. 거기서 두리안도 처음 먹어봤어요. 음.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많이 샜는데, 오늘은 제가 제 글을 최대한 우울한 게 아닌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 대라는 것은 말이야라는 글입니다. 마라톤과 수영에 대해에 대해서 좀 쓴 거고,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에는 3번의 대회를 나갔다. 3월, 9월, 11월. 수영 대회는 아니고 마라톤 대회다. 종목은 각각 21.19 하프 마라톤이죠. 10km 42.19였다. 풀코스죠. 나는 살면서 내가 대회를 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할지는 꿈에도 몰랐다. 수영 선수로서 생활할 때 경쟁 상황에 놓이는 것이 매우 스트레스였기 때문이다. 대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 중에 중요한 대회 날에 맞춰 훈련을 하고 몸 관리를 한다. (7일) 24시간을 대회 날을 위해 집중한다. 먹는 것부터 쉬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제어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경기력에 지장을 준다면 참는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걸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같다. 직장에 다니면서 선수들이 훈련하듯 생활 리듬에 대해 맞추고 집중해서 훈련한다. 이렇게나 스포츠에서 대회라는 것은 선수나 일반인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회를 뛰었을 때는 그냥 운동했을 때보다 같은 목표를 이루더라도 성취감도 크게 다가온다. 반대로 패배감도 크게 다가온다. 대회라는 환경이 감정을 고조시킨다. 나는 선수 시절 성취감도 좋았지만 패배감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는 여러 번 가벼운 국내 수영 대회를 권유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렇다면 대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긴장이 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시안 게임이라고 심장이 더 뛰거나 전국체전이라고 덜 뛰거나 하진 않았다. 동네 대회라도 중요하다면 긴장되는 것은 같았다. 규모보다는 중요도가 우선인 것 같다. 대회 한번 신청해볼까? 그래, 한번 신청해보자. 이렇게 대회 뛰기로 마음먹었으면 웬만해서는 편안하려는 마음은 안 가지는 것이 좋다. 어차피 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영은 소집실에서 입장하는 순간부터 혼자만의 시간이 펼쳐진다. 개인 루틴에 따라 자세한 건 달라지지만 수영 대회에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소집실에서 수영장으로 8명의 선수가 입장하고 옷을 준비된 바구니에 벗고 준비한 후 스타트대 앞에 선다. 때에 따라서는 스타트대에 물을 수건으로 닦는다. 그리고 선수 소개를 한다. 소개가 끝나면 심판의 준비 신호에 맞춰 스타트대에 올라간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출발. 각자 준비된 레인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한다. 짧게는 50m부터 길게는 1500m까지 레이스를 완주해서 물속을 벗어나기 전까지 누군가와 얘기할 수 없다. 온전히 혼자 경기를 펼치는 종목인 것이다. 경기 상황을 조율하기 위한 코치의 소리나 응원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물론 복싱부터 사격 등 고독한 종목은 많다. 하지만 수영은 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이 더 고립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마라톤은 달랐다.
묵묵히 레이스를 펼친다는 점은 같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풀코스를 뛰거나 짧게는 10km를 뛸 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레이스를 펼치고 있을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응원을 해준다. 함께 뛰는 사람들도 경쟁보다는 서로 응원의 말을 건네면서 격려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누군가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뛰는 또 다른 이유는 모르는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고 나 또한 진심으로 응원할 때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잔뜩 응원을 받고 응원을 하면 완주를 하고 난 후에도 저녁에 뜨는 손난로처럼 온기가 가슴속에서 며칠은 간다. 수영을 고독하게 쓴 것만 같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수영의 경우 혼자만의 레이스를 묵묵히 펼친 후 터치패드에 터치하고 전광판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확인했을 때의 성취감은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레이스를 펼치는 순간에는 나의 기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해서 랜덤박스를 개봉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배영의 경우 50m를 턴하고 선수들은 자신의 페이스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제는 성적의 욕심에 벗어나 즐기는 대회를 뛰고 있지만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선수할 것도 아닌데 즐기자라고 되새긴다. 2025년도 달리기 대회에 나갈 생각이다. 그런데 달리기의 인기가 이어져서 대회 티켓팅이 너무 어렵다. 이제는 원한다고 하여도 대회의 중압감을 느끼기 힘들다. 그래도 매년 풀코스 1회 완주는 목표다. 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수영 대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치들이 옆에서 막 그 관중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들이 레이스를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들려요. 네, 안 들리고 이제 한 1500m 하는 선수들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m, 200m는 사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죠. 막 이러는데 어떤 코치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지도 모르겠고 상대편 코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고립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국제 대회를 봐도 막 그 자원봉사자들도 막 응원해주고 그러잖아요. 한 2시간 내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박수를 쳐주고. 근데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나서 그냥 대회를 뛰는 마라토너들은 서로 응원을 엄청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막 쥐나면 달려와서 그 더러운 신발이라도 막 풀어주고 그냥 손으로 만지면서 종아리 막 땀범벅인데도 더러워하지 않고 막 풀어주고 그런 게 엄청나거든요. 그냥 마라톤에서 그런 순수한 남을 응원하는 그런 걸 느꼈었어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처음 할 때도 좀 머뭇거렸던 게 뭐냐면 이게 요즘에 대혐오의 시대잖아요. 그냥 서로 미워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반대쪽으로 헐뜯고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게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누군가의 완주를 응원하거나 저도 그랬고 달리기 뛰다가 걷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뛰어요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좀 순수하게 정말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를 뛰었었습니다. 작년까지 뛰었죠. 네, 작년에도 풀코스를 뛰었고 사실 누군가를 순수하게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겉으로는 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사람이란 게 질투가 있고 다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러운 게 있어서 약간의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순도가 100%라고 하면 한 약간의 1% 정도는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라톤을 할 때는 가슴 깊이 뭔가 응원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수영할 때도 사실은 화이팅 화이팅 잘해 기록 줄여봐 그렇게 하지만 일단 내가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질투나 이런 건 아니고 진심이 좀 없는 나의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진심이 좀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라톤을 하면서 그런 걸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좀 대회의 느낌이 달랐다.
그렇습니다. 대회를 처음 뛰시고 나서, 그러니까 수영 대회를 처음 뛰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대회를 이제 진짜 계속 뛰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 번만 뛰고 나서 안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숫자를 보면 한 번 뛰고 나면 그래도 몇 번은 더 뛰시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스스로한테 잘 나왔으면 그게 재밌어서 여러 번 뛰게 되시고, 못 나왔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험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런 글이 아니라 콘텐츠를 봤는데, 공부가 쉽냐, 뭐 운동이 쉽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 의견이 아니라 콘텐츠에서 공부가 쉽다. 공부는 뭐 한방이라는 게 있다. 벼락치기가 가능하다. 근데 운동선수 출신의 뭐 좀 직업이 그 한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운동은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사실 접배평자를 모르는 사람이 IM을 뛸 수는 없고, 벼락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약간 공부라는 건 어쨌든 공부도 당연히 어렵지만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머리가 좋다면 그만큼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라는 건 좀 몸에 익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공부도 너무 어렵죠. 저한테는 공부도 너무 어렵고 스포츠도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 네. 보통 국내 대회는 입장할 때 이제 그냥 8명씩 한 번에 입장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좀 멋지게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국제 대회는 보통 그렇게 들어가요. 뭐 레인 1 이러면 이제 뭐 기웅남 뭐 Republic of Korea 이러면서 이제 넣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옷 벗는 게 좀 신경 쓰이긴 하겠죠. 뭐 첫 번째로 호명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옷을 벗고 준비하기까지 여유가 많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 벗고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게임 형식처럼 하는 게 그래도 재밌지 않나. 단체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 때 느꼈죠. 뭐 당연히 뭐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데, 그렇게 딱 4명에서 입장하는데 그런 긴장감이 너무 달랐어요. 네. 제가 동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좀 긴장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아시안 게임 때는 뭔가 중계도 실시간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영을 대회를 꼭 뛰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하다. 대회가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응원,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순기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응원을 할 수 있고, 그게 진심으로 응원을 할 수 있고, 뭔가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그게 스포츠의 순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뭐 올해 여름은 또 엄청 덥다는데 수영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더울 때 제가 뭐 마라톤도 뛰지만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뛰어도 더울 때는. 수영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영을 쉬거나 수영을 안 해보셨다면 다시 수영장에 가고,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한번 스케팅, 그러니까 수영 티켓팅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